자, 여기 보세요. 12띠하고 간목하고 관계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준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띠 공부하실 때는 띠를 기준점으로 보시고,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하실 때는 태어난 날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태어난 날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사주 한번 보세요. 요 사주는 태어난 날에도 갑이 있고, 태어난 달, 태어난 해, 태어난 시 다 갑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주 한번 보세요. 태어난 날만 갑이 있어요. 다른 데는 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 사주도 뭐예요? 갑목 사주다. 이 사주도 뭐예요? 갑목 사주다. 목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갑목운동과 을목운동이 있어요. 근데 이 갑목운동이 12년의 흐름 속에서 직접 만나는 거는 뭐예요? 갑자, 갑오, 갑진, 갑술, 갑인, 갑신. 아까 육식갑자표에서 보셨죠? 그러면 갑해는 없나요? 갑해는 없어요. 갑사는 없나요? 갑사는 없어요. 갑미는 없나요? 갑미는 없어요. 갑축은 없나요? 갑축은 없어요. 갑묘는 없나요? 갑묘는 없어요. 갑유는 없나요? 갑유는 없어요. 그럼 닭띠는 갑목을 만날 수 없나요? 만날 수 있죠. 닭띠하고 태어난 날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태어나면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만날 수는 있어요.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2년의 흐름 속에서 갑목은 나머지 6년은 그냥 죽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갑목의 또 다른 에너지가 뭐죠? 을목이잖아요. 갑목은 갑목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만 갑목 운동을 하는 거고, 어차피 갑목도 목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틀 속에 들어가서 존재할 때는 을의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흐름 속에서 나머지 에너지는 을의 형태로 만나면 되죠. 갑으로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을의 형태로 만나면 되겠죠. 12년의 흐름 속에서 갑목운동과 을목운동이 만나서 이제 목운동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 을을 이렇게 넣으실 줄 아셔야 돼요. 목운동 중에 양운동이 갑목운동이죠. 그 다음에 목운동 중에 음운동이 을목운동이죠. 그래서 뭐가 완성이 돼요? 목운동이 완성이 되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태를 가진 모든 에너지는 12개의 형태로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12개의 형태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12띠가 나온 거예요. 근데 형태가 없는 거, 그냥 음양, 오행, 운동 에너지, 이건 눈으로 사실은 보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갑목은 소나무다, 을목은 뭐 담쟁이 덩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 뿐이지, 그 에너지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형체화하면 쉽겠죠. 아, 저런 운동이 갑목 운동이구나, 저런 운동이 을목 운동이구나, 이래서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십간 운동의 그 무형적인 형태가 없는 에너지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정신과 생각, 어떤 의지, 꿈, 가치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천간 에너지라는 것은 그런 가치관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보이는 환경들은 12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띠도 생명체, 사람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12개로 나누는 거고, 공간은 무조건 12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도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내면 무조건 1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 것 중에 갑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이렇게 6개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못 만나면 6년간의 그 허송세월을 보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을의 형태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목과 을목이 만나서 목운동이 완성이 되면 오행운동마다 몇 년이 있어요. 12년을 담당하죠. 그럼 목화토금수 5개가 12년을 담당하니까 60년이 되면은 한 바퀴가 완전히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표를 보면은 항상 갑목은 이렇게 직접 만나는 에너지가 갑자, 갑오, 갑진, 갑술, 갑인, 갑신 6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갑목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는 직접은 만날 수 없죠.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요? 측면으로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 일주인데 해월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시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돼지띠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만날 수 있어요. 측면으로는. 아셨죠? 아, 6개랑은 직접 만나는구나. 나머지 6개는 누가 만나줘요? 이거는? 자, 해, 사, 미, 축, 묘, 유는 누가 만나줘요? 을이 만나주죠. 그래서 갑은 을이 없다면
불완전한 존재가 돼요.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을 운동을 항상 신경 써줘야 돼요. 간목의 속성만 강하게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거는 좋은데, 을 운동이 부족해졌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완벽한 목 운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간목이 영원히 해결해야 될 문제죠. 반대로 따지면 을목도 엄청난 장점이 나타나겠지만 역시나 간목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에요. 숙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에너지로 태어났다는 것은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 때문에 다른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그 에너지를 채우려고 노력도 해줘야 돼요. 그쵸? 이제 이 정도는 뭐 쉽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간목이 직접적으로 당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간접적으로 만나는 에너지가 있다. 근데 간목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 간접적인 에너지, 직접 못 만나는 에너지는 누가 해결해 준다? 을목이 해결해 준다. 이제 우리가 간목 공부를 하고 있죠. 간목 입장에서 2021년은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의 에너지는 간목 입장에서 직접 땡겨올 수는 없잖아요. 축이라는 에너지는, 신축년의 이 축이라는 에너지는 간목 입장에서 직접 땡겨올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죠. 만약에 태어난 날이 간목이라면 2021년은 좀 배우고, 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자기 고집만 피우지 말고 그러란 뜻이죠. 12년이 그냥 흘러가게 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1년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또 1년은 또 주도권을 놨다가 다시 또 1년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셨죠? 시간의 흐름과 간목과의 관계를 한번 또 살펴봤어요.